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하루는 되게 일찍 시작해요. 일단 기저귀 케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간식을 준비합니다. 간식 시간이 또 돌아오죠. 목욕하는 걸로 시간을 보이고 손발톱을 또 정리해드리죠. 그러면은 또 간식 시간이 와요. 정서적인 트라우마도 많이 생기신다고 해요. 죽음을 자꾸 보니까 책임과 의무만 강요되고 인권, 존엄함을 좀 노동자로서 못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트라우마가 되고 공황장애 오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그렇게 정신이 없는 어르신도 순간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제 얼굴을 보고 예뻐, 자네가 예뻐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렇죠. 안녕하세요. 나는 신들의 요양보호사입니다를 쓴 이은주입니다. 저희 일하는 엄마 대신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그립고 따라 죽고 싶을 만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많은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데이케어 센터에서 봉사활동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돌보는 일이 저한테 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학을 가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요양보호사가 될 것을 너무 돌아왔다. 그런 생각까지 했죠. 저는 이제 번역 일을 하면서 면세점에서도 일을 했어요. 남동생이 좀 아파서 조카들을 좀 케어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면세점이 리뉴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게 되었죠. 근데 제가 참 좋았던 건 이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진정한 돌봄을 몰랐고 전문적인 간병을 알지 못했다면 아픈 몸을 잘 돌보지 못했겠구나. 더 재미있어지는 거죠. 그걸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서보고 싶다. 그 정도로 절실하게 배운 거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하루는 되게 일찍 시작해요. 새벽 한 5시에 일단 기저귀 케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수건으로 와상 어르신들은 다 닦아드립니다. 아주 좋아하시죠. 그리고 스스로 잔존 능력이 있으신 분은 화장실로 안내해서 양치를 하시고 세수를 하시도록 돕고요. 그리고 그 순간 병간식을 준비합니다. 죽도 못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코로 식사를 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되면 이제 와상 어르신 중에 스스로 죽을 드실 수 있는 분은 침대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벽에를 허리에 받쳐드리죠. 그리고 비닐 앞치마를 해드려요. 그런 식으로 아침 식사가 끝나면 또 바로 기저귀 케어가 들어갑니다. 식사를 하신 다음에 기저귀 케어는 필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간식 시간이 또 돌아오죠. 그리고는 또 드셨으니까 기저귀 케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점심시간이 오면 똑같이 반복됩니다. 아침에 했던 순서, 오후 시간은 대부분 목욕하는 걸로 시간을 보이고 밖에서 미용사분들이 오시는 날은 또 머리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목욕하신 분들 중엔 손발톱을 또 정리해드리죠. 그러면은 또 간식 시간이 와요. 그럼 간식을 또 가볍게 배지밀이라든가 드신 다음에 또 바로 기저귀 케어. 그리고 그 후에 저희는 세탁물이 있다면 세탁을 하고 청소기도 한번 돌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나이트를 하실 분이 오면 업무 인수인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저녁 식사 후에는 또 양치를 또 다 준비하고 또 기저귀 케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요양원에서의 밤은 좀 일찍 오지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제 대충 텔레비 보시다가 잠이 드십니다.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저희가 이제 움직일 때 어깨하고 엉덩이를 잡고 돌려드리잖아요. 그때 부드럽게 넘어가세요. 근데 어떤 남자 어르신은 체중이 좀 나가시는데 버티시면 허리에 충격이 가해서 허리. 그리고 기저귀 케어를 할 때 늘 저희는 엎드려서 케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프죠.
그래서 그 병가를 내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서적인 트라우마도 많이 생기신다고 해요. 죽음을 자꾸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돌봄을 하다가 정말 열심히 돌봤는데 간식을 들고 왔는데 숨이 거두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때 너무 슬펐는데 또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새 어르신이 그 침대에 계시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인데 충분한 애도를 못하고 또 바로 노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게다가 그렇게 열심히 돌봤는데 임종을 듣고 달려온 아드님이 돌아가시는 걸 못 봐시니까 너무 슬프니까 그 순간엔 정신이 없었어도 차후에 장례식 이후에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 없이 왜인지 알려냐고. 왜 죽음을 못 깨달았냐고 하면 그게 대단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책임과 의무만 강요되고 우리의 권리라든가 인권, 존엄함을 좀 노동자로서 못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공황장애 오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갑자기 어르신이 돌아가실 경우에 제가 방문해서 잡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력 단절 여성이 되는데 우리 장기 요양보호사들은 6년 근속을 하면 장기 근속 그 비가 지급되는데 경력 단절이 되면 또 제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 업무적인 특수성을 존중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요양원에서의 어르신 2.5분에 한해서 한 명은 돌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8, 9명을 돌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문제, 그리고 노동자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이 생계를 유지하려고 나온 여성의 임금이 1시간에 10,000원, 편의점 노동자가 거의 똑같은 것을 주면서 책임은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고 있죠. 제가 어르신들을 뮤즈와 제우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익명도 필요합니다. 글을 쓰면 내가 구청장인데 이거 읽으면 누구나 다 아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인명성도 필요했지만 어르신들의 어떤 신적 존재로 불러드리면 좀 마음속으로 부르는 거죠. 조금 더 돌보는 손길이 다정해지고 애틋해지고. 근데 그중에 제우스 어르신이 진짜 제우스가 계셨어요. 저의 글의 어떤 영감을 준. 꽃무늬 이불을 되게 좋아하셔서 낮에도 허리에 이렇게 감고 계시면 침대가 붕 떠 있잖아요. 그럼 멀리서 구름 속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꽃무늬 이불을 빨 때가 와요. 그럼 저희들은 막 꽃이 피고 맞고 그러죠. 이불이 올 때까지, 마를 때까지. 그러면 사탕을 또 너무 애기처럼 좋아하세요. 또 그렇게 화내시던 분이 사탕 한두 알로 이제 마음을 푸시고 언제 내 이불을 줄 거냐 그러면 곧 마릅니다. 그런 경우도 너무 비일비재했죠. 근데 그렇게 정신이 없는 어르신도 순간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자장하게 대한 걸 다 느끼시니까 제 얼굴을 보고 예뻐, 자네가 예뻐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충일감이 느껴지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렇죠. 아드님들은 왔다가 그냥 가세요. 제 눈에는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돌볼 줄을 모르시는 거죠. 돌봄에 최적화된 며느리들은 오히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면 옷을 가져다 드리거나 속옷이 낡으면 새로 사드리거나 하는데 우리 아드님들은 요양원에 오면 앉을 데도 없고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돌아가 버리는데 우리가 이 돌봄이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데 돌봄은 교육을 통해서 배웁니다. 집에서 아들을 교육 안 시켰다는 거지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들이 돌봄에 있어서는 남녀 성 구분 없이 서로 최적화된 돌봄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이게 학교에서부터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이 돌봄 교육은 이제는. 대부분들 형제들이 많은데 다 여건이 안 돼서 지방에 흩어져 살아서 뭐 이런 시기일 때 여기까지 돌봄이
못할 때에 요양원에 모실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전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여유 있게 선택하십시오. 좋은 요양원을, 시간을 두고. 어머니를 집에 모셔놓고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들어오면 그거 모시는 겁니까? 방임입니다. 고독한 겁니다. 차라리 요양원에 가서 동료 어르신들과 말을 섞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그래서 이 요양원에 대한 개념들을 바꾸고 싶어요. 요양원은 모시다가 못 모실 때쯤 찾아보면 늦습니다. 저는 지금 돌봄의 온도를 쓰고 엄마를 돌보고 있다는 걸 세상에 다 알렸잖아요. 물어봅니다. 엄마를 계속 돌보실 거예요? 그 뱃속에는 너 요양원에 안 모실 거니? 이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 당당하게 얘기해요. 벌써 다 신청해놨어요. 우리 집 앞에 서부시립요양원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대기가 3년이래요. 그 웃죠? 3년은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유 있는 이야기들이 가능해야 돼요. 쉬쉬쉬하고 아름아름 알아보지 않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한다는 건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호사님과 대화를 하고 센터장님과 대화하고 요양보호사님들과 대화를 했을 때 저희는 물리치료가 있어요. 물리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은 그곳으로 가야 돼요. 저희는 산책을 할 수 있어요. 밖에 많이 이렇게 걸고 싶고 그 욕구가 배가 있고 이러신 분들은 좀 앞이 트인 곳으로 가야죠. 그 어르신의 환경과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곳으로 찾아야 돼서 상담이 필요해요. 그것은 결국은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고 집 근처에 요양원을 하나하나 미팅을. 요양원도 사실은 마을 안에 있어야 돼요. 산 좋고 물 좋은 저 멀리에다가 하시면 오늘 회사에서 지쳤어요. 어떻게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 안에 있다면 퇴근해서도 오십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와, 은행장, 구청장, 의사 다 필요 없어요. 일용직 막노동을 하고 오셔도 중간에 일 끝나면 어머니한테 오세요. 아이스, 하드, 저희들도 먹어야 하니까 한 10몇 개 사오세요. 그러면 뭐 쫙 돌리고 노래 한 도곡 불러주시다 가세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남의 아들이 왔다 가는 것도 하루에 방문객이 한 명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마을 안에 요양원이 있다면 산책을 이렇게 소금으로 나가셔도 익숙한 곳이고, 그리고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집 근처에서 친하게 지내던 권사님이 면회도 오실 수 있고, 또 종교 활동을 했던 분은 잠깐 일요일날 외출하셔서 종교 활동에도 참석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면회 예약 시간이 있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아, 이 시간엔 안 돼요. 그럼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바쁜 자식들은. 그런 애틋한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은 계속 자식을 기다릴 텐데 언제 어느 때나 오픈되어서 출근 전에, 퇴근 후에, 물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힘들겠죠. 손님을 맞아야 되니까. 하지만 손님을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케어가 잘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단 보호자가 와서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주고 이분만 빨리 식사를 주세요? 이런 거는 아닙니다. 왜? 그 사회 안에선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걸 망쳐서는 안 되거든요. 보호자의 팁입니다. 솔직한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말하는 화법을 배워야 돼요. 부모님한테도 정중하게. 제일교포 양영희 감독이 엄마가 치매에 걸렸는데 영화 감독이니까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우리 집이 2개지요. 제가 일하고 있는 동안 혼자 못 계시니까 단기 요양 시설에 좀 가 계실래요? 그때 엄마도 수긍하고 맞아. 갔다 와. 그래서 짐 챙길 때 엄마 이거 갖고 가고 싶어요? 물어보세요. 의사를. 그럼 사진도 놓고 당신 옷도 놓는데 같이 다 어머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섬세한 돌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 의사를 물어보시는 거죠. 선택하게 해야 돼요. 이 요양원이 있고요. 이 요양원이 있는데 함께 가보세요. 엄마 어디가 더 좋아요?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 집이 2개니까 왔다 갔다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드리면 그렇게 뭐 자식 애틋하게 아끼시는 부모님들은 싫어 이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결혼을 안 하면 저희는 이제 죽음까지 쭉 혼자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친한 선배나 동료나 후배가 있어서 같이 그룹홈을 만들어서 산다면 그분들이 내 가족이나 다름없죠. 그분들에게 서로가 내가 아프면 어느 요양원에 어떻게 내 소지품은 요걸 해서 보내줘. 그리고 네가 아프면 내가 보호자가 돼줄게. 그래서 그 신가족 제도는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해질 것 같아요. 법적 보호자가 없으면 무용고자로 되어서 저편에서 이제 수속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는 앞으로 21세기의 죽음이 너무 가여워요. 네.